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 상임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면 구양리라는 마을에 이제 마을 주민 전체가 참여해서 1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매월 한 평균 매출이 한 2,500만 원, 그리고 이자 원금 다 제하고 운영비 제하고 월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주민들에게 떨어집니다. 그 1,000만 원 가지고 주민들이 무료 식당,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 거의 하루에 한 건 정도는 견학을 오고 계십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다녀가셨고, 우원식 국회의장님도 다녀가셨고, 국회의원들도 한 15분 정도 다녀가셨고, 하여튼 정부기관들이 요즘 계속 찾아와서 햇빛연금 마을을 만들어서 월 1,000만 원씩 소득이 마을에 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사실은 그 돈을 다 못 쓸 정도로 이렇게 아껴 쓰세요. 또 돈 쓰는 버릇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돈이 쌓이고 있는 그런 모범 사례가 있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우리 박경철 우리 박사님이 농촌 사회가 무너져가는 속에서 기본소득이 어찌 보면은 유일한 대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을 이제 많이 가지게 되실 텐데, 근데 중요한 것은 재원을 과연 어디서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제일 큰 걱정거리고 고민거리인데, 이 구양리 마을 모델을 보면 이 햇빛연금이 그런 재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마 농촌의 재생에너지가 89%가 농촌에서 만들어집니다. 어차피 태양광이나 풍력이라는 게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도시에서는 안 되고 농촌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으로 재생에너지가 몰려오고 있는데, 농촌 주민들이 또 제일 싫어하는 게 또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도 싫어하고 다 싫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에 이제 해서 산사태 나서 또 싫어했고, 또 전남에 또 염해간척지 하다 보니까 농민들을 농지에서 내쫓게 되니까 또 임차료가 올라가니까 이제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왜 싫어하나 물어봤더니 대부분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게 돈은 기업이 벌고 왜 피해는 우리가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고 이렇게 덴마크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을 살펴봤는데, 그런 나라들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들은 의식이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런 나라들도 싫어하는데, 그럼 그 나라들은 어떻게 이것을 재생에너지를 40% 50% 이렇게 확대했을까, 내용을 살펴보니까 핵심이 하나였습니다. 그 재생에너지의 주인이 주민인 경우, 주민협동조합이거나 지자체가 해서 주민들이 이익을 나누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구나. 예, 그래서 보시면은 덴마크도 풍력 발전 저런 게 다 주민 소유로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일본의 마을 호텔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마을이 하나의 호텔. 아마 여기 정선에도 여기 있네요. 정선군 마을 호텔이 있다고 이제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러니까 한 동네가 호텔인 거죠. 이 집 저 집이 1호실 2호실 이렇게 마을이 연대를 해서 호텔을 만들었는데, 발전소를 이렇게 마을이 연대를 해서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 저 지붕을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면 우리 동네 주민이 모두 참여하는 발전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걸 딱 제안을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이 산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에 매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기사업자 등록증을 개별이 내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문제다 해서 2021년에 그 산자부에 건의를 해서 이걸 좀 고쳐달라 해서 마침 그 제도를 고쳤습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19조를 개정해서 재생에너지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발전소를 병합해도 하나의 발전소로 본다. 1메가와트 이하는. 그래서 구양리 마을 모델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양리는 총 6개의 발전소, 그러니까 마을
지붕, 그 창고 지붕, 뭐 마을의 공유자산의 지붕에 올리고 마을 공동 부지에 해서 1메가와트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998kW를 만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무상으로 한 끼 식사를 이렇게 쭉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마을에 이렇게 1메가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주 이게 만들 때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을 택했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대박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는데 제가 만들고 보니까 엄청 훌륭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훌륭하냐면은 이 그 구양리라는 마을은 피해 지원금을 받은 게 아니라 마을 주민 자체가 주인인 거예요. 100% 주민이 주인인 재생에너지 마을을 이렇게 최초로 이렇게 만든 게 됐습니다. 그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여기는 해남의 솔라시도, 오늘 해남에서도 오셨을 텐데 이거 아주 훌륭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 100메가와트를 해서 지역 주민 100가구에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근데 이제 지금까지 신안 모델이나 해남 모델이나 대부분 모델은 피해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한 4% 정도 참여하고 뭐 6% 이익을 돌려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구양리는 어떤 식이냐면 100% 주민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100% 주민이 소유하고 100% 주민이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피해 지원금을 받는, 또는 이제 여기 소득을 받는 사람이 구양리는 1메가와트를 했는데 60가구, 70가구가 혜택을 보고, 이 해남은 그 100메가를 했는데 123가구가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하면 일단 그 피해 지원금으로 해서 받는 그 보상을 받는 주민의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말고 100개의 마을에 1메가씩 하면 여기 그 123세대가 아니라 1203세대, 12,000세대가 혜택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농촌에서는 이 100메가보다는 1메가짜리 100개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100메가를 하면 돈이 많이 들겠죠. 이제 한 1,000억 가까이 든다 그러면은 대부분 기업에서 돈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을에서 1메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구양리 같은 경우는 17억 원 정도가 들었는데 90%를 대출하고 10%를 자부담해서 100% 마을 주민들이 책임졌기 때문에 이익의 100%가 마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고 났더니 또 좋은 점이 개통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전력 개통망,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경북에서 오신 분들은 2031년 1월까지 태양광 이거를 거의 뭐 1kW도 안 해줘요. 허가를 안 해줘요. 지금 송전망에 여유가 없다고.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구양리 모델 같이 만들게 되면은 1메가와트를 마을에서 생산해서 마을에서 소비를 해버리는 겁니다. 송전망에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좋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전기라는 게, 여러분 전기가 가는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빛의 속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해남에서 전기를 발전한 거나 지금 경기도 여주에서 발전한 거나 속도 차이가 없어요. 전기는 아무리 떨어져 있어 봐야 거의 동시입니다. 동시이기 때문에 꼭 한 군데 모은다고 해서 효율적이냐, 한 군데 모은다고 해서 비용이 절약되느냐, 아니거든요. 한 군데 모을수록 손해예요. 송전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어딘가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형 에너지는 분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분산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구양리는 이 1메가와트를 가지고 마을 그 미니버스를, 무료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 반이 되면은 마을 사무장이 이렇게 운행을 해서 뭐 병원을 가시든지 어디 장 보러 가시든지 가시고, 또 낮에도 2분 이상이 어디 갈 일이 있으면 모셔가시고, 그래서 구양리 행복버스 이렇게 적혀 있어서 타고 나가면은 다른 마을의 주민들이 보고 이거 뭐냐, 마을버스다 하면은 막 자기 동네 이장을 욕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 이장은 뭐하고 이런 것도 못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동네 분들이 너무 자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을 식당도 주 6일, 이제 일요일, 원래는 주 7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조리장 2분을 고용하고 노인 일자리 3분을 고용해서 이분들이 이제 한 달 돌아가면서 하는데 본인들이 너무 힘들다, 일요일은 쉬자 그래서 빨간 날만 쉬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보통 마을 식당을 하지 않습니까? 경로당에서 하시는데 거기는 어른들이 밥하는데 젊은 사람이 가서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애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가서 밥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주민이면.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밥을 먹으면서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 그 밥 먹으면서 이제 모임분들이 심심하니까 이제 어머니들은 방에 들어가서 뻥을 치시고 또 아버님들은 비닐하우스에 탁구 다이를 놔가지고 탁구를 이렇게 치세요. 탁구를 쳐서 뭐 한 판에 5,000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밥 안 하는 일요일은 나가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는. 그래서 동네가 아주 화기애애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 공연 같은 것들을 이제 마을 돈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꿈만 같은 얘기가 되고 있고, 구양리 처음에는 태양광을 막 반대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이제 아주 좋아하세요. 더 해달라 그러고 지붕에 해달라 그러고, 막상 해보니까 이게 돈이 된다는 거를 아셔가지고 이제 92세 된 어르신이 아니 내가 지붕에 태양광 올리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더니 이 나이에 내가 무슨 20년짜리 시설을 올리냐, 내가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했는데 최근에 올리셨어요. 왜냐하면 태양광을 올리는 그 달부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깨달으신 거죠. 그래서 수용성이 너무나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양리에는 지금 사실 그 들어온 돈에 한 1년 정도 됐는데 반도 못 쓰고 있어요. 무료 식당하고 뭐 이거 다 하면서도 아직 많은 돈이 남아서 마을에서 회의하면서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그 임원들이 15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시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을 통해서 사업을 해서 예산을 만들었는데 정부 보조금이 한 푼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90%를 그대로 대출했고 10% 자부담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 사업비가 하나도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마을에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예산이라는 게 제한되시, 여기 이제 군수님들 계시니까 뭐 당연히 뭐 10개 할 예산, 20개 할 예산밖에 안 되겠지만 이 사업은 금융 사업이기 때문에 대출만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모든 마을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 근데 과연 모든 마을에 할 수 있는가? 이 구양리를 보면서 구양리는 수기기금을 받아서 공유자원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마을 땅이 있었고 마을 창고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 모두가 나눌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마을에 이런 공유자원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고 고민하다가 한 가지 찾은 것이 국가 소유의 농어촌 공사 비축농지를 쓰자. 그러니까 전국에 1만 5천 헥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지의 1%가 지금 비축농지인데 비축농지를 만약에 구양리처럼 만든다면 7,500개의 구양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축농지에 우리가 그러면 식량 위기인데 비축농지를 훼손하면 되느냐? 훼손하자는 것이 아니라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제 영농형 태양광으로 해서 하게 되면은 수확량은 20%만 줄게 되고 밑에서는 식량을 생산하고 위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비축농지를 전체 농지의 한 5%까지 늘리면, 한 8만 헥타까지 늘리면 전국에 3만 6천 개 있는 농촌 마을 모두의 구양리 같은 모델을 실현할 수 있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건 일반 태양광이고 이건 영농형 태양광입니다. 이 일반 태양광은 농지에 들어오면 농지를 전용하고 훼손해서 더 이상 농지를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농사도 짓지 못하게 되고 경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농형 태양광은 4m 높이로 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서보면 경관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에 막상 가보시면 탁 트여 있습니다. 기둥만 중간에 서 있고. 그리고 이 영농형 태양광은 소득이 많이 줄지 않느냐? 소출이 안 줍니다. 20% 이하로 거의 80% 이상 나오고, 포도, 딸기 이런 건 거의 100% 나오고, 차, 뭐 이런 녹차 같은 경우는 오히려 120% 나오고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생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최근에는 우리 일본이 이번에 쌀값이 폭등했는데 그 이유가 고온 피해입니다. 그러니까 개화기에 33도 이상을 3일 이상 지속하면 고온 피해가 나는데 작년에 여주는 고온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질이 좋은 품종, 일본에 들어온 고시까리, 뭐 히토메보리, 뭐 이런 아키바리 이런 미질이 좋은 품종들은 다 저온에 강하도록 육성이 됐기 때문에 고온 피해에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저는 고온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평균 온도를 2도 낮춰서 고온 피해를 예방합니다. 그래서 여기 작물마다 실제로 생산량이 얼마나 주는지 안 주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이미 10년간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요것 방금 보여드린 것은 전기 트랙터인데, 우리 기둥이 있어서 농사 짓기 힘들지 않느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기 트랙터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되고 센서만 붙이면은 가서 박으라 그래도 안 박는 그런 전기 트랙터인데, 저게 70만 원짜리 그 미국의 모나크사 전기 트랙터인데 우리나라 70마력 트랙터하고 값이 같습니다. 뭐 사람이 안 타도 다 로타리도 치고 약도 주고 다 합니다. 예, 이런 방식으로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100kW의 실제로 쌀 생산 소득이 1이라면은 이 영농형 태양광의 에너지 소득은 7입니다. 7배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에다가 영농형 태양광을 하게 되면은 쌀 생산은 0.8로 줄지만 에너지 생산 7이 있으니까 7.8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은 농업을 훼손하거나 농지를 훼손하는 시설이 아니라 저는 친환경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0kW 영농형 태양광은 30년생 소나무를 423그루를 매년 20년간 심는 거하고 똑같은 탄소를 저감합니다. 만약에 저기다가 경유 트랙터가 아니라 전기 트랙터가 들어가면 또 저만큼의 탄소를 저감합니다. 그럼 우리 기후위기 시대에 산에 가서 나무 심는 것보다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전기 트랙터를 하는 것이 수천 배, 수만 배 더 지구에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양리는 다음 계획이 영농형 태양광을 하고 전기 트랙터를 넣고 마을에 있는 이 정미소에 위에다가 전기를 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생산 전 과정에 탄소 배출권을 조사해서 탄소 배출권을 유럽 시장에 판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탄소 브랜드를 만들어서 저탄소 쌀로 인증받아서 판매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탄소 직불금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농형 태양광이 농업을 훼손하는 나쁜 시설이 아니라 농업을 지키고 지구를 지키는 시설이라는 전혀 다른 인식을 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영농형 태양광과 공공용지, 비축농지, 그리고 농수로 우리 공유자원들을 활용하면 부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금융입니다. 이 태양광은 금융업입니다. 태양광은 설치만 딱 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20년간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석유는 매년 캐내야 되죠. 태양광은 딱 설치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계산만 하면 됩니다. 아무 건들 필요도 없습니다. 청소해야 되지 않냐? 우리나라는 청소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청소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들어가는 순간, 옛날에 뭐 미국의 모기지론처럼 자본이 들어가는 순간 계속 그게 그 다음부터 비용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생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양리는 17억이라는 대출이 들어가고 나서 매출이 3월 달에는 3,600만 원, 제일 많이 나왔을 때, 제일 적게 나왔을 때가 1월 달에 1,500만 원, 평균 내면은 한 2,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서 원가 이자 제하고도 순이익이 1,000만 원, 그래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돈만 있다면은, 우리가 돈만 구할 수 있다면은, 우리 농촌 마을 부지만 있다면은 부자 되지 않을 곳이 없습니다. 다 가능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농민들이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이거를 담보로 하려고 봤더니 새마을의 시설은 법적 지위가 없고 담보가 안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부 보조받은 것은 10년간 담보가 안 되니까 담보가 안 되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상 답이 없어가지고 구양리를 만들 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 분위기가 좋아져가지고 농협에서 지금 내부적이긴 하지만은 그 상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태양광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농협이 부실 채권이 한 14조 원 정도 됩니다. 부동산에 가가지고 거의 많이 망가졌습니다. 근데 태양광 대출은 경남의 고성군의 동부농협이라는 곳이 있는데 전국에 1,300억 태양광 대출을 했는데 부실률이 제로입니다.
왜 부실률이 제로냐 하면은 한전에서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그 금융기관으로 들어갑니다. 그 태양광 수익이. 그래서 금융기관에서 원금, 이자, 사용료 다 제하고 마을에 주기 때문에 이 금융기관은 손해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겠다. 그동안 이거 안 해줬는데 시설하고 태양광 사업 인허가 수익권만 담보로, 그러니까 부지 담보 빼고 이 수익권 담보 대출을 해주겠다. 만약에 이렇게 해준다면은 80%를 수익권 담보 대출로 받고 20억이면은 이걸 80%를 받고 자부담 4억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영동형 태양광 1메가 하려면 한 20억 정도 듭니다. 이 자부담 4억도 우리 농민들은 없다. 그랬을 때 우리 지자체장님들이, 군수님들이 지역의 에너지 기금을 만들어서 한 2억은 또 해주는 겁니다. 2억 5천도 좋고 에너지 기금은 한 1% 수익만 하면 되니까 빌려주고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 소득에서 다달이 떼가면 됩니다. 그럼 환원이 되기 때문에 사라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을 우리 농민들도 마련할 수 있다. 주민들도. 이렇게 한다면은 가능하다. 그래서 앞으로 수상태양광 저수지, 우리 농어촌공사가 전국에 3,400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 한 30기가와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장님, 군수님들은 시군이 가지고 있는 저수지는 우리 자치단체장님이 결심하면 됩니다. 결심해서 거기 태양광, 수상태양광 같은 걸 해서 소득을 100% 주민에게 준다 하면은 주민들이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지금 4%만 주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지 100% 준다 해보십시오. 제 경험으로는 반대 안 합니다. 이거 주민들 끄고 100% 주민에게 주면 이 서산 같은데 뭐 태안 같은데 이런 데 보면은 500메가와트, 지금 간호로 같은 데는 500메가와트, 300메가와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마을마다 1메가씩 나눠주면 됩니다. 서산이 376개이더라고요. 리마다 1메가씩 나눠줘도 됩니다. 그러니까 구양리 같은 376개 마을을 단번에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은 4%만 주민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가.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이제 제일 핵심 문제는 좋다. 부지도 국공유지, 저수지, 뭐 도로공사 부지, 뭐 폐철도 이런 거 이렇게 주민들이 한다 그러면은 빌려주면 되는데 금융도 이제 농협이나 신협도 이 금융이 있습니다. 무담보 되는데 개통선로가 없어서 못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남, 전북, 강원, 제주, 경북 같은 데는 아예 없고 경기도나 충청 같은 데도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아까 한 가지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한 걸 우리 지역에서 소비한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양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앞으로 햇빛연금마을 모델에는 마을에서 1메가 하고 마을에 ESS를 500kW짜리 정도 하나 넣으면은 태양광이 맨날 붐비는 게 아니고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에 전국에서 태양광이 쏟아질 때만 문제거든요. 그때만 잠깐 저장했다가 나중에 쓰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용량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내가 생산해서 내가 소비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우리 도로가 막히면은 버스 전용 차로라는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막히면 버스 전용 차로를 만들면 나머지 도로는 더 막히죠. 그런데 왜 버스 전용 차로를 하냐?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햇빛연금마을은 주민 모두가 참여해서 주민 모두가 나누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일 먼저 개통선로를 해달라. 제가 산자부 재생에너지국장이 구양리에 왔길래 이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거 결정하는 사람이라고 하길래 이 공공성이 있는 이것을 먼저 해줘라 했더니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 왜 가능하냐면 우리 농촌 마을에 한 건씩이잖아요. 우리는 많아야 마을에 한 건이고 기껏해야 마을에 1메가와트, 저는 마을에 장기적으로 5메가와트를 하자는 건데 하여튼 그것은 전체 용량에 비하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차로 뭐 고속도로에 옆에 갓길에 자전거 도로 내는 것보다 더 적은 양입니다. 이거 먼저 내고 나머지 석탄 화력, 원자력, 가스 발전 가는 거 조정하면 됩니다.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통 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의 개통 포화도 혼잡도가 얼마냐면 평균이 40%입니다.
그런데 왜 안 해주냐? 아까 태양광 피크 때만 막히지 평소엔 다 널널해요. 이 피크만 피하면 돼요. 아까 ESS 저장 장치로 우리가 피크를 피하면 됩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본의 오키나와 섬인데 지붕에 태양광, 마당에 ESS를 넣어가지고 ESS로 돈을 법니다. 전기값이 쌀 때 충전했다가 비쌀 때 팔면은 이 저장 장치로도 돈을 법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냐면은 한낮에 피크 때 태양광이 많이 나올 때 전기 요금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만약에 한낮에 전기를 10,000원어치 쓰면 한전에 내가 10,000원을 내는 게 아니라 한전으로부터 제가 10,000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피크 때에 사람들이 전기를 막 쓰는 거죠. 그러면 개통에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5천만 명이 막 쓰면은 여유가 생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바꾸겠다고 해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제도는 바뀌었는데 아직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 농촌 마을 어디라도 구양리 같이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양리는 앞으로 영농형 태양광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귀농하는 청년들에게 200kg 정도 쿼터를 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쿼터를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200kg를 우리 마을의 마을발전소에 우리 귀농 청년에게 200kg 쿼터를 주면 그 청년은 그 200kg에서 원금 이자 제하고 월 200만 원 수익이 남습니다. 그러면 20년간 월 200만 원씩 남는 청년이 우리 마을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태양광에서 벌어서 까면 되기 때문에. 귀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촌자도 10kg든 20kg든 30kg든 이렇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장기적으로 5메가와트를 가자, 마을마다. 5메가와트는 영농형 태양광으로 하면 3만 평 면적입니다. 농사 다 지으면서 3만 평을 안 짓는 게 아니라 3만 평을 농사 다 지으면서 3만 평이면 마을에 농사 1명 농사 짓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가지고 주민들이 50가구 100명이 산다 하면은 1인당 50만 원씩 매월 20년간 가능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1인당 50명이면 50만 원이면 제가 아들, 딸 있는 젊은 부부라고 하면 한 달에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가능합니다. 이 에너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려면 부지, 금융, 개통 이 세 가지만 해결하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햇빛배당 전국 네트워크에서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법 내용에는 이 주민 공동체가 할 경우에는 국공유지 부지를 제공하자. 저수지든 뭐든 비축농지든 제공하자. 두 번째는 수익권 담보대출을 해주자. 그리고 세 번째는 개통 우선 연계를 해주고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해주자. 그렇게 하면 국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농촌 마을 전체를 에너지를 통해서 기본소득화할 수 있고 우리가 꿈꾸던 기본소득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구양리를 해보면서 하는데 한 4년 정도 걸려서 매우 어려운 길을 왔지만은 해보고 나서는 깨달았습니다. 가능하다. 모든 마을이 가능하고 우리 이보다 공공성이 더 있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구양리에 와서 인구 소멸, 농촌 소멸을 살릴 수 있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유일한 길이 아니겠는가. 오늘 군수님들 많이 오셨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우리 농촌 인구 소멸 지역부터 사람이 적을수록 더 유리합니다. 땅은 넓고 나눠줄 몫은 많기 때문에 똑같은 오메가를 하면은 인구가 적게 살수록 더 많이 돌아갑니다. 공평하지 않습니까? 지역 균형 입장에서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이고 여기서 전기가 많이 생산된 것을 가격을 낮춰서 우리가 전기가 늘어나면 가격을 낮춰서 기업이 우리 지역에 오면 지금 산업요금이 180원인데 우리는 150원에 줄 수 있습니다. 140원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와라. 그래서 에너지 비용을 낮춰줘서 기업이 오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지역 균형, 지역 발전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